기억들 하실 겁니다. 나는 친노다. 뭐 어때서? 자랑스럽기만 하고만. 그걸로 각광을 받으셨던 바로 그분 다시 나오셨습니다. 황창화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때 그 반향이 엄청났습니다. 예, 그렇기는 했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예. 노골적으로 나는 친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랬죠. 예. 친노고 뭐 어때서? 어쩌자고. 그 엄청난 반향과는 다르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예. 안타깝긴 했지만 그 뭐 대선 주자급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그런 식으로 경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거기다가 뭐 호남에서 아주 바람이 세게 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죠. 예.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하시고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황창화 위원장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 제가 예.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예, 제가. 예. 황창화 위원장님 트위터에 가면은 이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잊어버리셨던 분들이 많을까봐. 19대 국회 도서관장, 한명숙 국무총리 정무수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이따가 또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 생각이고요. 자, 그렇게 트위터라든지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혹했다.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적으로 주눅들지 마시고요. 예, 예. 그때 득표율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당시 안철수 후보가 52.3%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2위 이준석이 31.3%, 우리 황창화 위원장님이 13.9%, 거의 14% 득표하셨고요. 예. 이 결과를 보면은 황창화 정말 안타깝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노원병에 가서 지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굉장히 성원을 많이 했죠. 예. 근데 대선 주자의 벽을 넘기는 좀 힘들었다. 그 당시에 사실 캠페인 과정은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했어요. 당시에 출마 동기 자체가 어쨌든 야권 분열을 우려했고 이로 인해서 총선 전체에 대한 패배라든가 향후 있을 정권 교체의 절호의 기회를 또 한 번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 안고 나갔는데 실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원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정도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 당시 또 문성근 선배가 굉장히 열심히 지원 유세를 와주셨는데 야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총선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건 처음 봤다 이렇게 할 정도로 관심들을 가져주셨죠. 그리고 이 기회에 안철수를 정리해주라 이런 성원들도 많았고 근데 실제 그 중간중간에 그 여론조사 추이도 보면 한 20%, 25%까지 저는 여의도 연구소 조사를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나한테 알려줘갖고 당에서는 조사를 안 해주더라고 우리 당에서.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 느꼈는데 막판까지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서 안철수 나 찍으면 안철수 된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선거 당일까지도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막판에 이렇게 쭉 표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 선거라는 것도 추세가 있잖아요. 선거 네, 하나만 보면 얘기하면 안 되고 안철수 씨가 당시에 52.3% 얻었는데요. 그 바로 1년 후에 대선 때 안철수 씨는 자기 지역구에서 25.8 얻었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원병에서 42.4% 정도 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뭐 의석수나 예. 국민당이 바람이 불어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죠. 그리고 위원장님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점이고요. 예, 너무 실망 그렇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실망 안 합니다. 예. 이번에 다 이겼잖아요, 대선 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대선 후보의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 대선이 치러지면은 언론도 관심 되게 많이 받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는 얼마나 얻었나 막 이런 분석도 예, 하잖아요. 근데 반토막 났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노원병에 작년에 출마하고 이제 저러하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떨어지면 가슴이 좀 아프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좀 견디다가 어쨌든 다시 이제 지역위원장에 이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또 됐는데 그때 생각은 어쨌든 이제 머지않아 정권 교체의 상황들이 오고 더군다나 안철수의 지역구, 안철수 후보의 지역구라는 데서 반드시 좀 이기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망이 강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국적으로는 내강과 같은 곳일 수 있다 상황적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지역위원장을 맡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정권 교체에 임하는 상황으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뭐 지역위원장도 맡고 또 지역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이번에 대선에서도 굉장히 캠페인을 열심히 했죠. 예. 선거라는 게 구도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양당 구조에서 파트너인 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누리당 후보가 너무 약해. 나이를 떠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민심의 변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예. 투표의 성향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철수 찍었던 사람 중에 반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찍었다. 이건 뭔가 민심의 변화에 어마어마한 흐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황창화 위원장은 사실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항상 그 위원장님은 뭐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제가 네네. 예. 많이 봤고요.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죠, 지금도. 예,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이번에 또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배수진을 친다고 별로 효과는 못 봤지만은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잖아요. 그걸 두고 뭐 왈가왈부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에. 총선 이야기 마무리로. 예. 정말 당선되실 줄 아셨어요? 중간 기분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줬고 또 지역에서의 반응들도 특히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식당이나 소주 마시는 그 식당가들 있잖아요. 먹자골목 뭐 이런 데에 가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뭐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고 이번에 정리해서 대선에 편하게 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셔서 이러다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뽕이라고 그러죠. 여론조사 뻥, 지지율 뻥.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의 정치에 굉장한 밑거름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라는 거.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사실 낙담하게 되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것밖에 안 나왔어. 그것도 3위. 내가 준석이한테도 졌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당시에 이준석 후보하고는 저하고는 별로 연관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 그 후보의 표 등락이 저하고 관여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와 저는 거의 제로섬이에요. 그쪽이 올라가면 내가 떨어지고, 이런 관계.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 같은 당에서 있다가 분리해서 나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중복되고 겹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요. 하늘이 주고 있는 기회예요. 안철수는 최고점 찍었다는 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헛발질만 계속해서 자기 이미지 깎아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 때 얻은 득표율보다도 훨씬 적은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은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고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 같은 건 뭐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철수는 완전히 지금 바닥 찍고 있는 상태고 사실 황창화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황창화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될 사람 밀어주자 이 분위기 뭐 속에 그런 이렇게 분위기도 밀고 있고 혹시나 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될까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랬으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동정 여론이 또 생기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안철수 씨가 지역구도 나와라. 다시 나와라. 뭐 나오면 그걸 깨야죠. 저는 좋습니다. 네. 아니 오히려 그게 완전히 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선 주자 그렇죠. 행포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내년 6월 달이면 한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죠. 예. 한 11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미리 이제 현역 의원 대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김치국 먼저 마시면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가 이제 점쟁이처럼 자신감. 예. 자신감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 노원병이 원래 야세가 강한 것이잖아요. 원래 강하죠. 야세가 강한데 그동안 보면 이제 야권 연대의 지역으로 되고 그때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제 노원에서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또 무소속으로 왔는데 이쪽에 후보 안 내고 또 밀어주고 뭐 이런 과정들 때문에 한 10여 년간 민주당이 후보를 갖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죠. 근데 그 전에는 홍종욱도 그랬죠. 그때도 이제 뭐 3자 대결하는 바람에 이제 홍종욱 의원이 됐죠. 근데 노원병 자체가 약간 강북의 대치동 같은 교육열이 굉장히 센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준석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또 밀었던 게 약간 엄마들이 그런 입김이 있지 않았나 이런. 근데 의외로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후보가 조금 더 확장력을 가지고 했었으면 초장에 이제 3파전 구도가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고정 지지율 이외에는 확장력이 처음부터 그냥 30% 거기에서
결과도 30% 이런 과정이어서 거의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치에서는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 밴드웨건하고 언더독인데, 이제 황창화 위원장님께 언더독 현상이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동정론 같은 거요.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 현재 안철수는 바닥을 지금 지하실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찍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뭐 봉사활동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지역 활동하는 걸 사실상 못 봤다 이런 이야기들. 실제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괴리감이 금방 또 바뀌어요. 민심이라는 게 차가워서 제가 아까 안철수 후보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에 벌어지는 보궐선거에 또 나오거나 그런다면 좀 이거 상황이 정말 재밌어지는 거죠. 그걸 떨어뜨려야 진정한 강자 대선 후보 되는 거야 우리 황창화 예, 위원장님. 저는 뭐 거의 대선 후보들의 그냥 무덤으로 만들어야지. 총선이 그렇게 지고 나면은 사람 맥이 좀 빠지잖아요. 예, 한, 예.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술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술은 제가 뭐 아주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 술로 하세월 하지는 않았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러면 노원구에 계시는 그 유명한 사모님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위로 좀 해주시던가요? 땅 팠어요. 이렇게 근처에 텃밭 얻어갖고 땅 파고 뭐 저기 야채도 심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추수를 또 쏠쏠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사실 선거 구도 때문에 생긴 지지율이에요. 황창화 위원장의 능력이나 인품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근데 3위로 나오면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생각에 다음 선거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낙담이라는 게. 아 실제 이제 그 그러니까 위원장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3등한 사람, 그다음에 뭐 득표율이 당 지지도보다 낮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배제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에 그것 때문에 아마 당에서도 고민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주변 여론이 그래도 안철수하고 붙은 사람한테 그 기준을 적용하는 건 너무하다. 그렇죠. 이런 의견들 때문에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 될 수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빨리 한번 현역을 한번 하셔야 돼. 지명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하죠. 예. 그리고 팟캐스트도 많이 듣게 해야 돼.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 괜찮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기회를 안 주잖아요. 기회가 굉장히 제한돼 있죠. 저희들 같은 경우 특히 원외위원장으로 산다는 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의외로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다음에 현재의 선거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도 지역에 가질 수 없고 자기 이름을 걸고 뭐 현수막 하나 걸 수 없고 이런 제약들이 아주 많죠. 예를 들면 뭐 야권 연대나 뭐 이런 개념이 훨씬 더 강했다 그러면 실제로 배제 대상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당에서 지역구를 포기하고 단일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예, 경우 예. 이런 그런 것도 경우가 있을 이제 수 있고. 저희들이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빨리 크셔야 돼요 더. 예, 열심히 진짜 이번에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 꼭 들어가시기를.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는 낙담을 했는데 네. 어떤 상황 때문에 다시 보궐선거가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하늘이 돕고 있는 거예요. 뭐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왔을 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죠. 근데 당에서 봤을 때, 당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물론 문재인 후보의 훌륭함, 당연하죠. 근데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 1년 정도 시간 동안 뭔가 갈고 닦지 않았다면 그 정도 지지율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캠페인을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야권 분열이 되면서 구의원 3명이 남았어요. 7명이었는데 시의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반 이상이 저쪽 안철수 의원을 따라갔었고 당시에 나머지 3명 갖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인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메울까 생각을 하다가 이 지역이 안철수 후보의 지역구다. 여기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미네소타에서 자원봉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주 캠페인 굉장히 열심히 해줬고 그런 과정들이 아주 또 알려져 갖고 대선 기간에 뭐 문재인 TV 이런 데도 출연해서 교민들 캠페인도 하고 이번에 그분은 그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하셨을 때 연찬에 초대받아갖고 네. 아직도 거기서 여기서 입던 파란 잠바 네, 입고 맞아요. 난리를 쳤다고. 그분이 그 김경희 씨인가? 강경희 씨요. 강경희 씨. 예, 예. 예. 이름도 외무장관하고 비슷하네. 예, 강경화 맨날 헷갈려요 사람들이. 제 패친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도 뭐 아주 열렬하게 내년 보궐선거 하면 무조건 다시 뛰쳐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죠. 은근히 매니아가 많으세요 보면.
예. 뭐 생각보다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지지자들이 당신 주변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할 따름이죠. 예. 이렇게 재미없는 말씀하시면 지명도가 안 올라가요. 아, 세게. 엄청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정청래보다 낫다 뭐 이런 정도. 지난 총선 때는 뭐 SNS에서 이 버즈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4위였잖아요. 네. 당시에. 저도 놀랐어요. 그 나중에 통계 보고. 그 기반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어쩌면 완전히 신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기 예. 때문에 저는 그 올라온 지지율 대선 후보 지역구에서 그 정도 얻었다는 거는 전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 당시 평가를 들어봐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근거지인데 그리고 정치적 고향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거기서 51%인가 52%인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60, 70%는 나와야 되는데 실제 처음 보궐선거로 나갔을 때 그 정도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노원병 지역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상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황창화 위원장님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진정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 탄핵 국면에서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나가면 항상 나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노원 지역 깃발 들고 민주당원들하고 예. 같이 해서 항상 나오셨고 또 이번에는 KBS, MBC 그 사장 예, 퇴진 문제 그 우리 자봉단들 아주 열혈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피켓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자고 오히려 솔선수범하고 촛불 때는 이제 제가 먼저 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래서 항상 한 30명은 항상 촛불 당원들과 함께 갔었죠. 예, 이번에 그런지- 또 시작을 했습니다. MBC, KBS 예. 번갈아 가는 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황창화 위원장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과 지지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갔다고 보고요. 네네. 사실 대선 득표율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그 더해졌다고 봐요. 그렇으리라고 그럼요, 뭐 당연히. 자부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인터뷰해봤잖아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좀 견적이 나와요. 저분 국회에 들어가시면 목에 힘 좀 주겠네. 보여요. 근데 전혀 안 변할 것 같은 거의 유일한 분이 이분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동네에 그냥 흔히 있는 그 옆집 마음 시원 아저씨. 그런 결혼도 문재인 대통령 비슷하지. 인정하십니까? 예, 하여튼 뭐 자기 잘 내세울 줄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정치권에도 뭔가 다 하시는 이야기겠지만 뭐 제대로 된 인맥도 좀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등등을 거치면서 근데 그런 욕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좀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실제 뭐 신인으로 출마는 처음 해봤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남들 같으면 벌써 원내대표급이나 뭐 다 이런 급들이 뭐 후배들이죠 이미. 그렇게 비하면 늦어도 많이 늦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뭐 안철수 출마하거나 안 하건 상관없이 다시 선거판 자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갖 이제 그게는 전국 단위 선거였기 때문에 그게 한 지역만 신경 못 썼지만 예. 이제 몇 군데 안 되는 지역에 황창화 당선을 위해서 온갖 인맥들이 동원될 거예요. 이번 선거는 그냥 예상 한번 해볼게요. 이제 틀리면 제가 한 10만 원 내겠습니다. 황창화 당선된다. 이렇게 시작하자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가능성 높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얘기는 사실 지난번 총선 때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인 게 제가 지금은 이사를 왔지만 당시에 노원 갑에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노원 쪽의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인터뷰도 오셨었고. 예. 근데 그때 들어보면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명도는 아직 인지도는 낮은데 같이 다니는 사람이나 캠프에서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엔 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가 하는 거나 다른 데는 조직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와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황창화 후보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조직력도 너무 좋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자주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캠페인 때는 거의 뭐 휩쓸고 다녔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뭐 12시까지 소리 지르고 황창화 외치고 이렇게 연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줬죠. 예. 황창화 의원님.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진짜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예. 정치를 한번 일단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으면
당당하게 현역 의원 배지 한번 다시고 그걸로 좀 더 큰 정치, 그러니까 큰 정치라는 게 안철수 씨처럼 뭐 지역구 아무데나 뭐 우리가 최민희 의원 오늘 나간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안철수 씨에게 노원을 가지 말고 부산 가시라. 큰 정치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남의 자리 그것도 억울하게 의석 잃은 분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낼름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랬죠. 예. 나는 그래서 그런 분의 전향성 믿지 않고요. 그랬으면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같이 하는 정도의 그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대선 주자 임내하고 돌아다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 때도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우리 지역, 노원병 지역에서의 저들의 이제 얘기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한번 내보자 뭐 이런 식의 슬로건이나 뭐 그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퍼졌고 실제 붙였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 정치 소비자라고 하는 이 국민들은요. 일부의 매니아가 있고요.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굴 알려진 사람. 내가 만약에 약간 좀 진보 계열이다 그러면 새누리당 부류는 안 찍겠지만 그중에 알려진 사람 찍게 되는 그 관성 때문에 그런 거지 인품이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진정성 보고 찍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성 가능해. 주어진 시간 동안 나를 알리는데 부족했다 인정. 이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철수 씨가 이제 국민의당에서 전당대회 나간다는 썰도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인터뷰하는 이 시점에는. 근데 나간다는 썰이 좀 유력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뻔뻔함의 카드를 딱 하나 내밀었을 때 이게 한 번 내밀기가 어렵지. 내밀면 보궐선거 출마설 카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측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이 양반이 워낙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의외의 카드로 또 자기를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사실은 그 부인 김미경 교수 출마설이 한동안 나돌았죠. 예. 그때 사실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기사를 썼던 취재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김미경 교수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지역에서는 전혀 활동을 안 하고 대선 때 캠페인 할 때는 이제 가끔 얼굴을 봤는데 그래서 아니 전혀 지역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 설마 그렇게 하겠냐. 말이 무슨 대의 명분이 있냐. 그렇게 나서는 게 자기가 던지고 자기 부인 내세우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감옥에 가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뭐 나오면 저희들은 생큐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를 나왔는데 막 또 융단 폭격을 좀 받았잖아요.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여론 흐름이어서 그때는 뭐 간을 보거나 아니면 뭐 한번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인갑다. 근데 그때 취재 기자는 나름대로 자신 있게 국민의당 쪽에서 나온 아주 신뢰 있는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전당대회 출마설 얘기 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게 괴담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완전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디미는 카드인데 결국엔 그게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카드를 지금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고요. 현재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홍창화 위원장님하고 동정령까지 더해지고 매니아들까지 더해지면 이제 점점 커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이랄까 수명을 위해서 무리한 카드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사나 뭐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보면 현재 지도부는 안철수가 출마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안철수를 지지하는 뭐 한 반 정도의 지구당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안철수가 출마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친안과 비안에 지금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동안 지난번에 이제 뭐 문준영 조작 사건으로 사과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뭐 다 내려놓을 게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쪽 국민의당에 있는 소속된 시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사 때는 거의 안 나타나죠. 안철수 후보는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직 사퇴하고는 이제 전혀 안 나타나는데 그때 수락산 산불 났을 때 한번 나타나게 했고 그때 그 사건 있었지. 와서 사진만 찍어요. 브리핑 듣고 가고 나는 산에 불 끄러 갔었지. 예, 맞아요. 실제로 먼저 가서 불 끄는 건 다 했는데 기사에는 안 나와. 네. 안철수만 나와 열받게. 뭐 헌신적인 자원봉사 뭐 불끈 뭐 그런 기사로 좀 짤막하게는 같이
실렸어요. 아니, 근데 SNS 상에서는 비교되어 있는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안철수는 오히려 소방복을 입은 사람 옆에서 보고를 듣는 듯한 사진이었고, 우리 황 위원장님은 이 장갑, 목장갑 끼고 조끼 입고 그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제가 누가 소방 봐도. 씁니까? 그때도 그 시의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그럼 국회의원직 사퇴했는데 지역위원장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안철수 의원이래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지역위원장 던지면 던질 게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렇구나.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던진 것도 없으면서 뭘 던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냈던 정계 은퇴 카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 그렇죠. 기자회견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근데 이거를 역으로 치고 나오고 그들은 이렇게 미워할 거예요. 안철수 뭐 측근들 입장에서는 승부사 기질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상식과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안철수 씨 스스로가 이제 그것마저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소한의 양심. 예, 안타깝죠. 예. 지금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과하고 그 다음날 바로 문주영 씨 사건 수사하라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대의 파트너로 있는 거예요. 카운트 파트너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민심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게 또 돼야 사실은 이렇게 정치판이 흐트러져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행보는 사실은 굉장히 태행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깎아먹고 예, 있기는 그렇습니다. 한데 예. 그래서 지금 역시 11개월 후에는 우리 황창호 의원님을 제가 모실 날이 예. 꼭 불러주십시오.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기억들 하실 겁니다. 나는 친노다. 뭐 어때서 자랑스럽기만 하고만. 그걸로 각광을 받으셨던 바로 그분 다시 나오셨습니다. 황창화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때 그 반향이 엄청났습니다. 예, 그렇기는 했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예. 노골적으로 나는 친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랬죠. 예. 친노고 뭐 어때서 어쩌자고 그 엄청난 반향과는 다르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예. 안타깝긴 했지만 그 뭐 대선 주자급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그런 식으로 경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거기다가 뭐 호남에서 아주 바람이 세게 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죠. 예.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하시고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황창화 위원장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 제가 예.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예, 제가. 예. 황창화 위원장님 트위터에 가면은 이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잊어버리셨던 분들이 많을까봐. 19대 국회 도서관장, 한명숙 국무총리 정무수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이따가 또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 생각이고요. 자, 그렇게 트위터라든지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혹했다. 요게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적으로 주눅들지 마시고요. 예. 그때 득표율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당시 안철수 후보가 52.3%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2위 이준석이 31.3%, 우리 황창화 위원장님이 13.9%, 거의 14% 득표하셨고요. 예. 이 결과를 보면은 황창화 정말 안타깝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노원병에 가서 지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굉장히 성화 예. 국민당이 바람이 불어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죠. 그리고 위원장님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점이고요. 예, 너무 실망 안 그렇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실망 안 합니다. 예. 이번에 다 이겼잖아요, 대선 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대선 후보의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 대선이 치러지면은 언론도 관심 되게 많이 받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는 얼마나 얻었나 막 이런 분석을 예, 하잖아요. 근데 반토막 났어요. 사실을 제가 이제 그 노원병에 작년에 출마하고 이제 저러하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떨어지면 가슴이 좀 아프거든요. 그런 상황들 좀 견디다가 어쨌든 다시 이제 지역위원장에 이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또 됐는데 그때 생각은 어쨌든 이제 머지않아 정권 교체의 상황들이 오고 더군다나 안철수의 지역구, 안철수 후보의 지역구라는 데서 반드시 좀 이기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망이 강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국적으로 내강과 같은 곳일 수 있다 상황적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지역위원장을 맡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정권 교체에 임하는 상황으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뭐 지역위원장도 맡고 또 지역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이번에 대선에서도 굉장히 캠페인을 열심히 했죠. 예. 선거라는 게 구도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양당 구조에서 파트너인 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누리당 후보가 너무 약해. 나이를 떠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민심의 변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예. 투표의 성향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철수 찍었던 사람 중에 반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찍었다. 이건 뭔가 민심의 변화에 어마어마한 흐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황창화 위원장은 사실상 많이 알려지기 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중복되고 겹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요. 하늘이 주고 있는 기회예요. 안철수는 최고점 찍었다는 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헛발질만 계속해서 자기 이미지 깎아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 때 얻은 득표율보다도 훨씬 적은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은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고 지금 대선 주자 여론조사 같은 건 뭐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철수는 완전히 지금 바닥 찍고 있는 상태고 사실 황창화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황창화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될 사람 밀어주자 이 분위기 뭐 속에 그런 이렇게 분위기도 밀고 있고 혹시나 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될까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랬으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동정 여론이 또 생기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안철수 씨가 지역구도 나와라. 다시 나와라. 뭐 나오면 그걸 해야죠. 저는 좋습니다. 네. 아니 오히려 그게 완전히 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선 주자 그렇죠. 행폭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내년 6월달이면 한 예,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죠. 예. 한 11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미리 이제 현역 의원 대우를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이렇게 김치국 먼저 마시면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가 이제 점쟁이처럼 자신감. 아, 예. 자신감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화이팅. 예. 그 노원병이 원래 야세가 강한 것이잖아요. 원래 강하죠. 야세가 강한데 그동안 보면 이제 야권 연대의 지역으로 되고 그때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제 노원에서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또 무소속으로 왔는데 이쪽에 후보 안 내고 또 밀어주고 뭐 이런 과정들 때문에 한 10여 년간 민주당이 후보를 갖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죠. 근데 그 전에는 홍정욱도 예, 나온 그랬죠. 경우였죠. 그때도 이제 뭐 3자 대결하는 바람에 이제 홍정욱 의원이 됐죠. 근데 노원병 자체가 약간 강북의 대치동 같은 교육열이 굉장히 센 곳이잖아요. 그런을 많이 했죠. 예. 근데 대선 주자의 벽을 넘기는 좀 힘들었다. 그 당시에 사실 캠페인 과정은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했어요. 당시에 출마 동기 자체가 어쨌든 야권 분열을 우려했고 이로 인해서 총선 전체에 대한 패배라든가 향후 있을 정권 교체의 절호의 기회를 또 한 번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 안고 나갔는데 실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원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정도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 당시 또 문성근 선배가 굉장히 열심히 지원 유세를 와주셨는데 야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총선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건 처음 봤다 이렇게 할 정도로 관심들을 가져주셨죠. 그리고 이 기회에 안철수를 정리해주라 이런 성원들도 많았고 근데 실제 그 중간중간에 그 여론조사 추이도 보면 한 20%, 25%까지 저는 여의도 연구소 조사를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나한테 알려줘갖고 당에서는 조사를 안 해주더라고 우리 당에서.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 느꼈는데 막판까지 이제 종편에 이런 데서 안철수 나 찍으면 안철수 된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선거 당일까지도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막판에 이렇게 쭉 표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 선거라는 것도 추세가 있잖아요. 선거 네. 하나만 보면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안철수 씨가 당시에 52.3% 얻었는데요. 그 바로 1년 후에 대선 때 안철수 씨는 자기 지역구에서 25.8 얻었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원병에서 42.4% 정도 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뭐 의석수나 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항상 그 위원장님은 뭐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제가 네네. 많이 봤고요.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죠 지금도. 예,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이번에 또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배수진을 친다고 별로 효과는 못 봤지만은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잖아요. 그걸 두고 뭐 왈가왈부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에. 총선 이야기 마무리로 네. 정말 당선되실 줄 아셨어요? 중간 기분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줬고 또 지역에서의 반응들도 특히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식당이나 소주 마시는 그 식당가들 있잖아요. 먹자골목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뭐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고 이번에 정리해서 대선에 편하게 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셔서 이러다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뽕이라고 그러죠. 여론조사 뻥, 지지율 뻥.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의 정치에 굉장한 밑거름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라는 거.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사실 낙담하게 되잖아요. 예. 이 세상에 이것밖에 안 나왔어. 그것도 3위. 내가 준석이한테도 졌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당시에 이준석 후보하고는 저하고는 별로 연관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 그 후보의 표 등락에 저하고 관여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와 저는 거의 제로섬이에요. 그쪽이 올라가면 내가 떨어지고, 이런 관계.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 같은 당에서 있다가 분리해서 나간 케이스.